자, 페이지는 94페이지고요. 378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온실효과가 지구온난화라고 되어 있어. 원래 원칙적으로 온실효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알겠어? 우리 지구에 이불 역할을 해주는 거 원래 좋은 놈이야. 근데 왜 악명이 붙었습니까? 온실효과가 과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이불이 아니라 두꺼운 이불로 바뀌었어요. 원래 온실효과가 아니었으면 태양에너지 흡수할 수 있는 거 100개밖에 없다고 쳐. 맞아? 그러면 100개 흡수하고 100개 그대로 방출돼. 그래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복사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온실기체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일부러 방출할 때 한 방에 방출하지 않고 다시 재흡수하기 때문에 잘 봐.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 100개를 넘어서게 돼. 알겠니? 그러면 기체가 없는 상태보다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복사평이 이루어지겠죠. 알겠니? 자, 그게 바로 온실효과입니다. 주요 온실기체는 질소산소 아니죠.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녀석이 누구야? C로 되어 있는 애들 CO2, CH4, 그리고 H2O, 오존, O3 이런 것들 등등등. 그 다음 요 녀석이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율이 제일 커. 온실기체 기여도가 제일 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 CO2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서 오늘날은 CO2가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실기체의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 맞아요.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100개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온실효과입니다. 자, 그다음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난다라고 했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를 한 방에 방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흡수하는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흡수량은 그대로고요. 지구에서 방출한 에너지, 다시 방출한 에너지를 재흡수하고 또 방출하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니까 2번이고요. 380번. 자, 최근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 쭉 올라갔는데 잘 봐. 최근 150년은 이 정도 상승했어, 평균. 최근 50년은 이겁니다. 최근 50년이 조투더망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해수면 높이는 계속 상승한다. 왜 상승해? 지구가 뜨거워져? 그럼 해수가 열팽창돼? 또는 빙하가 녹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속도는 빨라진다?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빨간 건 파란색이건. 이 기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계속 증가했을 것이다. 맞네요.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378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자, 왼쪽은요 100개 흡수했어. 몇 개 방출해? 100개. 그쵸? 그 다음 여기서 반사는 거 없다고 칠게 그냥. 알겠니? 100개 흡수했어. 그럼 100개 흡수했으니까 100개 방출하지. 그치? 근데 100개 방출 중에서 일부는 방출하고 일부는 재흡수합니다. 그럼 요것 때문에 흡수하는 게 요건 하나잖아. 그쵸? 여기는 하나, 둘. 맞아? 그럼 100을 넘어서게 되겠네? 100을 넘었으니까 지구가 뜨거운 상태에서 복사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높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온도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입니다. 복사평형 안 된다? 그럼 다 틀려요. 그리고 요게 바로 뭐라고 했어? 온실효과고요. 과거에 비해서 요게 조금 더 많아졌어? 이게 많아졌으니까 방출한 에너지도 많아지죠? 그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온난화라고 하는 거죠. 지구의 평균 기온은 가가 나보다 낮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한다. 야, 지구의 대기가 좋아하는 건 적외선을 좋아합니다. 라이크 적외선 기억나죠? 근데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바로 뭐야? 여기서 오는 에너지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외선입니다.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적외선 부분만 일부 흡수하는 거고 가시광선과 자외선 같은 경우는 반사시키든지 투과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대기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자, 가와 나야는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다. 이걸 뭐라고 해? 복사평형이다 라고 하는 거야. 조심해라. 여기서 얘네들이 같고 여기서 얘하고 얘가 같다. 그런 얘기지. 그쵸? 너네 조심해.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 같다. 그건 아니야. 됐죠? 여기서 요 얘기 할 뻔했네. 여기서 잘 봐. 가와 나는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라고 했어. 얘는 100개 흡수하지. 얘는 100개 이상.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흡수 방출 같고 흡수 방출 같다. 따로따로 보자는 얘기지.
같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가 복사평형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381번 CO2도 증가, 그 다음 ACH4도 증가. 그래서 온실기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졌다. 그런 얘기죠.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은 온실기체 맞아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00년대 여기죠. 2000년대라고 돼 있어. 2000년대는 여기야. 와, 온실기체가 많으니까 지구가 뜨거워졌겠군. 맞네요. 이 기간 동안 대기가 흡수하는 지구 지표 복사에너지량은 증가했겠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대기가 흡수하는 지표 에너지량, 이게 적유선이야. 이걸 많이 흡수했으니까 많이 방출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여기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적었는데 이게 두꺼워진 거야. 그러니까 흡수를 많이 해. 그러니까 방출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정답은 기억님 3번 넘기시고. 왜 안 넘어가? 됐어. 자, 382번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앞에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설명을 해줬던 내용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요. 그때 위도가 0도다, 저기가 적도야. 적도는요, 먹는 에너지가 쌓는 에너지보다 많아. 그래서 요 빨갱이가 많고 파랭이가 적어. 요 빨갱이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럼 파랭이는 뭐야?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면 지금 현재 먹는 게 쌓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져? 에너지가 남아돌겠네. 과잉. 그 다음 선생님이 별표한 요 지점 지나서 보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보다 많기 때문에 부족 같은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럼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적도 부분은 겁나 뜨거워질 테고 극지방은 겁나 차가워질 텐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여기에서 남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갖다 주거든. 누가? 대기와 해수가. 이런 걸 우리가 각각 뭐라고 해? 대기대 순환, 해수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수의 순환은요. 표층하고 심층 둘 다 해당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표층이야. 그럼 요 별표한 지점 위도 38도 부분이거든. 우리나라 383. 알겠니? 근데 여기는요. 에너지가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지. 부분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 여기는 에너지가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지만 에너지가 이동하는 길목이죠.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 이동의 최대값을 갖습니다. 조심해. 38도는요. 에너지가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는 않지만 에너지가 이동하는 길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에너지 이동량은 최대입니다. 됐죠? 자, 383번. 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어.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원래 우리나라 기후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점점 사계절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졌죠. 봄, 가을은 조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됐니? 그래서 봄의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 다른 말로 겨울이 짧아졌다. 그 얘기죠. 기상이변의 횟수가 증가하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맞죠? 정답은 기억띠 4번. 385번입니다. 자, 1900년대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 변화다라고 했고요. 얘들아, 평균 해수면 변화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 자, 0에서부터 출발해서 밑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고 뻔할 첫 번째기에 대략 0.15 정도 되겠지. 마이너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기준을 잡는 거야. 현재 기준보다 낮았었는데 현재는 기준값보다 크다. 됐죠? 보통 요거를 해발고도 기점 0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해수면의 상승량은 0.15보다 라고 돼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0보다 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따지면 0.15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구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상승. 당연한 거 아니겠어?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야? 해수의 열팽창 또는 빙하의 융해. 둘 다 있어도 되고요. 극지방의 평균 반사율은 대체로 감소했죠. 자, 극지방에서 반사라는 녀석이 누구냐? 빙하야, 빙하. 근데 빙하가 줄어들었다고 했잖아. 그럼 감소해야지. 그렇죠? 정답은 니은 2번. 자, 그 다음 38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잘 나와요. 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다시 그것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이것 때문에 이거. 그래서 다시 이게 또.
알겠어? 그래서 어떤 한 결과가 원인이 돼서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결과야. 됐지? 자, 일단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 용해율이 감소해. 맞아? 그럼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 근데 또 웃긴 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너무 증가하잖아? 또 바닷물에 녹기도 해요. 알겠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 때문에 그래요. 석탄, 석유. 그 다음, 야, 여기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겠지만 밑에 살짝 보면 산림이라고 돼 있어. 산림이 뭐야? 숲. 숲에 있는 식물들은요, 광합성을 하죠. 이산화탄소 흡수하죠. 근데 만약에 산림을 잘라버린다면, 나무를 다 태워버리거나 베어버린다면, 그럼 광합성이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줄어들죠. 그러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거야. 그래서 산림벌채는 리을의 예로 적절하다? 맞고요. 너네 아마존 같은 데는 저거 산림, 즉 숲에 있는 나무 베는데도 돈 귀찮잖아. 돈 많이 드니까.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다 불사지릅니다. 불사지러요. 진짜. 근데 그 산불이 몇 달 가죠? 몇 달. 장난하냐? 그 다음 빙하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빙하가 뭐 하는 역할입니까? 반사를 해주는 역할이야. 그럼 반사율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해안지구가 지역이 침수한다. 맞죠? 너네 증발량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 맞아? 증발량이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지구온난화 생길 수도 있다.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네. 기상이변 현상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하고 니은 봅시다. 증가하고 얘는 감소니까 얘는 틀렸죠? 화석연료는 디귿이다. 맞아요. 산림벌채는 리을에로 적절. 정답 니은이가 4번. 386번. 자, 열수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건, 우주건, 대기건, 지표건 간에 모두 들어오는 양과 반사량은 똑같아요.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 우주부터 볼게요. 우주는요, 들어오는 게 몇 개요? 라고 하면 100개 중에 30개를 날려버렸잖아. 그럼 70개 먹었으니까 70개 나가죠. 70개. 맞죠? 자, 이제 대기 한번 볼게요. 대기가 좋아하는 건 저기서 좋아한다고 했어. 그럼 대기 쪽으로 화살표 있는 거 찾아. 20, 132. 맞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20 더하기 132. 여기서 써볼까? 20 더하기 132야. 그럼 152다. 그쵸? 그럼 나가는 것도 얼마가 돼야 돼? 152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럼 152가 돼야 되는데 58 더하기 94야. 58 더하기 94. 그러면 합하면 152. 맞네요. 얘들아, 이거 숫자를 막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지 마. 왜? 문제 다 틀려. 뒤에 문제도 숫자 다 틀려요.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자, 지표 입장에서는요. 먹는 거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50, 94죠. 50 더하기 94. 그럼 144네. 그럼 싸는 것도 얼마가 나와야 돼? 144. 그럼 여기가 144야. 선생님, 이게 왜 144예요? 130인데요?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됐어?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대기가 흡수하지 않고 그냥 곧장 내보내는 거야. 맞아? 이걸 그래서 우리가 대기의 창 또는 광학적 창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얼마라고 해야 돼? 132 더하기 12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대기가 지표가 흡수하는 전체 에너지는요 144를 흡수하는 거야. 맞아요? 이게 무슨 형태니? 이거는 가시광선 형태. 이거 무슨 형태? 이거 무슨 형태? 주로 가시광선이야. 나머지 빨갱이는 전부 뭐에 해당돼? 여기 흡수되거나 이런 거 적외선 형태야. 맞죠? 그리고 잘 들어. 여기는 100% 적외선 아니에요. 자외선 일부와 적외선이지. 왜? 대기 중에 있는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하니까. 그치? 그 다음 얘 적외선이고요. 얘도 적외선이고요. 얘도 적외선이고요. 얘도 적외선이야. 그래서 이게 다 적외선이고 여기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 반사하는 건 주로 뭘까요? 라고 하면 흡수하지 않는 게 반사겠지. 제한하는 게 뭐가 되겠어? 가시광선. 그렇죠? 됐죠? 자,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한 에너지 70 맞아요. 지표는 대기보다 태양으로부터 라고 했어. 지표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주인공이야. 대기보다 대기 50. 자, 태양으로부터 아니고 잘못 봤다. 태양이 50이죠. 쏘리.
태양이 50. 대기라고 했어. 대기는 얼마 받아? 여기 94. 그쵸?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조금 흡수하죠.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보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적죠. 대기는 적외선 좋아합니다. 됐죠? 그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몇 번이야? 어?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 아, 쏘리 이거 똥물뱅이인 줄 알았네. 기억이죠. 그렇지? 기억입니다. 1번이에요. 자, 387번. 조금 더 올려야겠다. 자, 복사평면을 이루는 지구의 열수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100개라 간다면 100개 중에 A를 빼면 나머지 100-A가 흡수하는 거죠. 됐죠? 우리는 보통 이거 30, 그럼 이거 70이다. 뭐 이러는데 여기 뭐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열수지 변동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대규모 화산 폭발이라고 했으면 요거 동글뱅이 치고 써라. 화산재가 발생합니다. 뭐라고? 화산재. 뭐라고? 화산재. 화산재가 늘어나면요. 지구의 기온이 감소해요. 왜 감소할까? A가 증가해서 그래요. 맞아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온난화가 심해집니다. 라고 했어. 야, 니은하고 디귿은 같은 말이지.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온난화가 심해지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요 대기의 온실기체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많아져. 여기서 흡수하는 게 많아져. 여기서 흡수하는 게. 흡수가 많아집니다. 흡수가 많아지니까 방출도 많아지죠. 방출도 많아지니까 또 여기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여기서 대기에서 방출이 많아져. 대기가 흡수가 많아지니까 대기 방출이 많아져. 그러니까 지표 흡수가 많아져. 또 지표 방출이 많아지죠. 지금 주어가 바뀌고 있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대기 흡수가 많아지니까 대기 방출이 많아지고, 대기 방출이 많아지니까 지표 흡수가 많아지고, 지표 흡수가 많아지니까 지표 방출이 많아지네. 그럼 B하고 D는 증가하겠죠. 됐어? 그래서 B하고 D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근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고 A 더하기 C 값이 증가한다? 그건 아니야. 얘는 변동이 없어.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사막한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라고 했어. 요거는 제일 대표인 게 온실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온난화,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한 대기 순환의 변화. 요런 것들이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 인위적 원인은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벌목, 방목 등등등이 있겠죠. 벌목은 나무 자르는 거, 방목은 그 소 있지, 소. 소를 풀어 키우는 거. 그럼 걔네들이 풀 뜯어 먹을 거 아니야. 나 깜짝 놀랐는데 호주 알죠? 호주. 호주에 와 놀랬다. 호주에 진짜 놀랬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0%에 해당되는 농장이 있어. 농장, 소 키우는 농장이 있어. 근데 그 소 키우는 농장에 소가 몇 마리 있게 참고적으로 선생님 어디서 봤냐면 육식맨이라고 있어요. 유튜버에. 거기에서 호주 소 농장 초대받아가 가서 소고기 해먹는 장면에서 그 농장 주인인지 주인은 아닐 거야. 주인은 아마 내가 볼 때 회장님이야. 그 농장 관계자하고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진짜 개깜 놀랐어. 농장 크기가 우리나라 면적의 국토의 60% 정도 되고, 그치? 그 다음 어느 지역에 풀이 많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공위성도 갖고 있대. 회사가. 농업용으로. 가축용으로. 그 다음 소가 몇 마리 있을까? 예빈아 몇 마리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놀랐어. 몇 마리? 몇 마리? 5천만 마리? 사람 인구보다 더 많아? 43만 마리. 소가. 너네 소 하나 값이 몇백만 원인 거 알죠? 장난 아니야. 그죠? 대박입니다. 자, 390번. 지표 상태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평균 반사율이라고 했어. 눈 또 오는 빙하. 내가 이 얘기했었죠. 겨울철 스키 스노보드 탈 때 선글라스 쓰는 이유가 반사가 너무 많이 돼서. 그쵸?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반사율이 좀 적네요. 숲은 여기입니다. 숲. 경작지보다라고 돼 있어. 경작지는 아무것도 없는 땅. 그쵸? 평균 반사율이 높다라고 돼 있어. 야,
숲은 평균 만사율이 좀 낮은 편이죠. 여기 있는 애들보다 낮은 편이야. 낮은 편입니다. 그럼 극지역은 적도 지역보다 평균 만사율이 낮다라고 돼 있어. 극지역은 평균 만사율이 높죠. 사막화 지역이 확대되면 이렇게 써. 사막이 확대되면 평균 만사율은 증가하겠죠. 정답은 디귿이네요. 3번. 자, 그 다음 사막화 엘니뇨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사막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 사막이 발달한 지역이 어디냐? 위도 30도 부근. 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요. 왜요? 바위 고기압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중위도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막화는요, 그 지역의 사막의 범위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사막은 주로 상승기류가 우세. 얘들아, 상승기류가 우세하다라는 얘기는 저기압이라는 얘기야. 이건 하강기류예요. 너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내려오면 하강기류고요. 하강기류 때문에 여기에 공기가 쌓이면 여기가 고압대야. 그 다음 여기는 아래에서 위로 공기가 올라가는 상승기류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모여서 쌓일 틈이 없이 다 날아가니까 바닥을 누를 수 있는 공기의 무게가 적어. 그래서 이걸 저기야. 그럼 공기가 많고 공기가 부족하니까 많은 쪽에서 부족한 거 메꾸려고 이쪽으로 바람이 불죠. 우리 보통 바람이라고 하면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지, 이쪽도 공기가 많고 공기가 적으니까 이걸 바람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 니들은 땅바닥에 붙어 살지 하늘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 선생님, 왜? 선생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저는 천사랍니다. 그치? 그래서 저는 이게 바람이에요. 아, 그래, 네가 천사라면 맞겠지. 그럼 내가 또 물어보겠지. 천사인 증거가 뭔데? 저한테는 날개가 있거든요.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거든. 겨털이거든. 겨털이야. 그쵸? 그 다음 가끔가다 우리 천사들, 아가씨들 천사들, 남자 천사들은요, 남자 천사들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그쵸? 그 우리 아가씨 천사들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내가 천사라는 걸 속이기 위해서, 맞아? 그래서 날개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죠. 예빈아, 날개 제거했어? 야, 이거 너 얘기 잘해야 돼. 나 같으면 차라리 노 코멘트 하겠다. 날개 제거했어? 그건 아니야? 야, 세이천사, 날개 제거했어? 뭐 그렇지,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잘못 얘기했다가 이거 부끄부끄야. 내가 이거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 중학교 때, 니들 중학교 3학년 때니까 니들보다 한 살 어렸을 때다. 친구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 이유는 간단해. 여자는 과연 겨털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싸웠어. 나는 우리 집에서 여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볼 수 있는 분 누구 있죠? 우리 엄마. 우리 엄마밖에, 야, 우리 집에 남자 다 남자고, 우리, 야, 여자 동생 누나 아무것도 없고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겨드랑이에 겨털이 없으셨어.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난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엄마 원래부터 안 나. 그리고 TV에서 봤을 때, TV에서 우리 나시띠 같은 거 입고 춤추는 무용수들이 있을 때, 봐봐, 무용수들이 손을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메롱 하지 않잖아. 맞잖아. 메롱 안 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생각한 거야? 오, 여자는 선천적으로 털이 안 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진리라고 생각했었지.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아니래. 집에서 여름철에 자기가 자기 누나 겨털에 털 난 거 봤대.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여자는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막 겨드랑이 털 하면 겨털하면 막 더러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날잖아. 그럴 리 없어 했더니 아니래. 그래가지고 막 싸웠어. 내가 이겼지만, 그렇지? 근데 이제 막 친구가 이제 나중에 집에 가는데 이러는 거야. 야, 아까는 네 편 들어주냐고 그냥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야, 나도 봤어. 우리 엄마도 겨털 나. 에? 뭐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근데 볼 길이 없잖아. 그래서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사진 찍어와 이런 게 없었거든. 그치? 그런데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 2번 갈았다고. 버스를 딱 타고 있었는데 그때 버스 탈 때 여름철이었단다. 버스 손잡이가 지금은 높잖아. 옛날엔 낮았어. 낮아가지고 요렇게 달았었어. 요렇게. 그러면 버스 손잡이 여기에서 내 머리 위가 이렇게 올라왔어. 여자들 중에서도 키 큰 사람이 있으면 한 요 정도나 요 정도까지 내릴 수 있지. 근데 너네 알지? 이 반팔 같은 거 보면 여기 통이 넓어가지고 밑에가 좀 뜨는 거 알지? 그치? 내가 버스 그 당시에는 카드가 아닙니다.
퍼스 회수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수권을 탁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눈이 마주친 거야. 공교롭게 돼.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본 거죠. 여기.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 정글인 거야. 내가 속았다. 속았다. 나 여자 입장하면 맨날 이슬만 먹고, 그치? 방구도 안 끼고,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고, 깨끗하고 맑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치? 내가 볼 때는 그분은 나에게를 숨기지 않고 다니신 거죠. 그죠? 아마 학생이었을 거야, 아마. 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막화 지역은 대부분 사막 주변에서 건조한 지역에서 분포한다. 맞네요. 그럼 사막화 지역은 강수량이 증발력보다 적은 지역이죠. 얘가 많아야 돼. 그쵸? 그래서 정답은 니은입니다. 정답 2번. 391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라겠어. 모래바람이죠. 여기 고비 사막에서 상승규리가 발달합니다. 상승규리니까 저기야. 그쵸? 이때 위로 올라온 요 모래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 바람은 뭐냐? 이 바람이 뭐죠? 우리나라 쪽으로 오려면 무슨 쪽으로 와야 돼? 여기가 동쪽. 아니,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 바람은 불어 들어오는 게 기준이죠. 서풍 계열이죠. 뭐라고? 서풍. 그 다음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발달하면 상공으로 이동했던 그 모래바람이 무지막지하게 심해지겠죠. 이게 바로 황사입니다. 자, 황사는 대부분 서풍을 탄다. 맞죠? 이거 동풍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니까 동풍 아니에요. 서풍은요, 얘들아, 우리는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한다. 이게 서풍 계열이다. 서쪽에서 출발이야. 항상 바람은 불어 들어오는 게 기준이야. 황사는 기권과 직권의 생헤어 작용. 맞아요. 황사 발환지에서 사막화가 심해지면 황사 발생 일수는 증가. 특히 어느 계절? 봄철에. 정답은 5번. 넘겨. 392번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야이씨. 됐다. 자, 일단 첫 번째, 평상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는 하강기류야, 고기압. 여긴 상승기류야, 저기압. 상승기류면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바로 구름이 만들어져서 강수량이 생겨야 돼. 이거 외워도 이게 평상시예요. 이게 뭐라고? 평상시. 그럼 평상시에 여기가 고기압이 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잘 봐. 고기압과 저기압에 의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이때 부는 이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무역풍이고요. 얘들아, 현재 이 무역풍 무슨 계열이냐? 동풍 계열이다. 그치? 동쪽에서 불어 들어오니까. 그 다음 여기가 동아프리카고 여기가 동아메리카고 여기가 서아메리카. 아니, 말 잘못했다. 여기가 태평양이니까 동태평양, 서태평양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는 바닷물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걸 좀 심하게 그려볼게.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될 거야. 자,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잘 봐. 여기 있던 바닷물이 이쪽으로 가니까 바닷물 높아지고 바닷물은 낮아질 거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바닷물이 평상시보다 많으니까 여기 있는 바닷물은 아래로 가서 땅바닥 닿은 다음에 밑으로 가서 위로 치고 올라오겠네? 그 치고 올라오니까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죠? 여긴 내려간 게 보이고 여기는 올라간 게 보일 거야. 맞아요? 선생님이 그렸던 여기가 표층의 해수고요. 요게 바로 요 선생님 빗금친 부분이 혼합층, 요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에이, 잠깐만. 얘하고 연결시켜서 하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해수면이 높아졌고요. 많아졌으니까 내려갔어. 여기는 내려가는 게 보이죠? 여기는 올라가는 게 보이죠? 요 선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수온약층에 해당되는 거야. 됐어? 그때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한다겠어? 용승. 그래서 지금 현재 용승이 활발해. 가뜩이나 고기압인데 차가워져서 고기압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겠네.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평상시.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했대. 엘니뇨가 발생하시면 너네 이거 기억하세요? 고저가 반대가 됩니다. 여기가 고, 여기가 저. 그래서 여기는 하강기류, 여기는 상승기류. 아까는 맑으면 대 흐림이고 흐리면 대 맑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바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 잘 봐. 여기가 고기압과 저기압이면 바람이 이쪽으로 해서 서풍이 강해지겠네. 그러면 무역풍이 이걸 뭐라고 해? 약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모여있던 물이 오히려 이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 되고 이것도 이쪽으로 되는 거야.
이거보다 낮아지고 얘는 올라가는 거. 즉 기울기가 완만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하강하겠니? 안 해요. 그럼 여기 용승하겠니? 안 해요. 그럼 용승이 거의 안 일어나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요. 알겠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동서 수온차가 지금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야.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거웠거든? 용승 때문에 찬바닷물이 올라오는 거. 차갑고 뜨거웠는데 별로 안 차가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동태평양 위주로 무시해야 됩니다. 어느 쪽 위주로 봐야 된다? 동태평양. 자, 1번 가는 엘니뇨. 맞아요. 무역풍의 평균 풍속은 가가 나보다 약하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용승은 가가 나보다 안 활발합니다. 나가 활발해요. 정답 1번. 1번 맞지? 기억.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은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수온만 보시면 돼. 뭐만 보면 된다? 수온. 수온이 높고요,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으니까 용승이 활발한 거예요. 용승이 활발하면 이게 평상시고,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 엘니뇨. 그 다음 재밌는 거, 수온이 높으니까 플랑크톤, 물고기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 밥. 물고기 밥이 적어. 수온이 낮으니까 물고기 밥이 많아. 너네 플랑크톤이 바로 뭐냐? 잘 들어. 영양염류라는 게 있어요. 바다 밑바닥에 알려있는 각종 무기물, 그것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용승이 활발하게 되면 표층에 영양류가 많아. 그러면 플랑크톤이 많아져. 됐어?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플랑크톤도 많다. 그래서 이때가 물고기가 더 잘 잡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 얘기 해준다고 했죠? 엘니뇨가 뭐냐? 잠깐 설명해 줄게요.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야, 이거 딱 봐도 어느 나라 말이냐? 스페인어야. 뭐라고? 스페인어. 라따 그라시아 뭐 이런 발음이죠. 그치? 엘은요, 야, 이 스페인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거든. 저 엘니뇨 할 때 엘은요, 남성 명사 앞에 붙이는 그냥 단어예요. 알겠어? 그 관심 없어.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뒤에 뭐야? 니뇨야, 니뇨. 세뇨리타 할 때 니뇨. 알겠니? 됐어? 니뇨가 뭐냐? 꼬마 남자아이를 우리가 니뇨라고 해요. 거꾸로 꼬마 여자아이를 니냐라고 해요. 니냐. 근데 그것도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라가 붙여서 라니냐, 엘니뇨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생겼느냐? 때는 바야흐로 12월 달 근처였어. 원래 용승이 활발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잘 잡혔겠지. 그치? 그런데 신기한 게 뭐야? 여기서는 한류성 어종들이 많이 잡혔거든? 근데 갑자기 난류성 어종들이 무지막지하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네가 물고기 잡는, 니네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라고 해봐. 이거 좋아, 안 좋아? 좋지? 야,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만선이 되면 내가 그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 때는 바야흐로 언제라고? 12월 달 부근.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팍 박을 거야. 우리 다음 달에 존재하는 12월 24일. 뭐죠? 뭐죠? 크리스마스. 바로 그때 꼬마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바로 그 성탄절이 바로 12월 25일 근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는 꼬마 남자애. 여기서 말하는 꼬마 남자애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 예수죠. 그치? 아, 예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좋은 뜻으로 써는 거야. 그래서 엘니뇨, 좋다, 엘니뇨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근데 문제가 뭐였어? 이거였어. 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찬 바닷물 이 올라오는 용승 때문에 차가운 물고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엘니뇨 때문에 이쪽에서 있던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놀러 온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시간이 지나면 이 찬 바다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은 다 이사 갔겠지. 너무 더워 못 살아 이러고. 맞아? 이제 물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혀. 어쩌다가 이동했겠지. 야, 나 같아도 여기 살겠다. 여기로 안 오겠다. 물론 미친 또라이 같은 애들도 오겠지만, 맞아? 나중에는 물고기가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니뇨, 세뇨리타,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좋댔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나쁜 뜻으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게 엘니뇨의 뜻이에요. 알겠어? 자, 엘니뇨 얘기도 잠깐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와 엘니뇨는 언제입니까? 라고 돼 있어. 이게 평상시. 왜? 용승이 활발해서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수온이 낮으면 플랑크톤도 많아진다.
자, 그다음 393번 엘니뇨 발생 시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평상시보다 큰 값이라고 했어. 큰 값.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차가 플러스인 거 이것도 같은 말이죠. 자, 잘 들어. 평상시 같은 경우는요. 동태평양은 고기압이었어. 근데 엘니뇨가 되잖아. 반대 저기압으로 바뀝니다. 그럼 저기압이 되면 강수량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증발량 감소. 그다음 표충수온 용승이 안 일어나잖아. 그래서 올라가죠. 용승이 안 일어나니까. 해수면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엘니뇨가 일어나면 이쪽으로 무역풍 때문에 여기 있던 바닷물이 이쪽으로 많이 가. 아니, 이게 평상시. 근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안 가. 무역풍이 약해서 내려오고 올라가.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해수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이거는 해수면은 표충 해수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아래쪽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가 이건 용승 때문에 그런 거지. 용승 때문에. 근데 얘가 안 일어나.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는 따뜻한 해수충 요만했다가 지금은 커졌겠죠. 얘도 커집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서태평양 하면 강수량 감소죠. 왜?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뀌니까. 표충수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표충수온은 물어보진 않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는 좀 덜 뜨거워졌을 거야. 그 다음 해수면 높이는 낮아졌죠?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 따뜻한 해수면 두께는 이만큼 했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됐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395번. 자, 누가 봐도 엘니뇨인데요. 엘니뇨에서 여기가 원래 고기압인데 저기압 지대로 바뀐 거야. 됐어? 그래서 고온 다습하잖아. 아, 이것 때문에 엘니뇨다라는 걸 한 방에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이야. 그리고 너네 알지? 너네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있잖아. 그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영도다. 오른쪽 가면 동경, 왼쪽 가면 서경이야. 서경이 쭉 가면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맞추지. 만나지. 맞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 날짜 변경선이 있죠. 영국의 반대는 태평양.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해됐죠? 그거 알아두셔야 돼. 왜? 뒤에 그 문제가 나오는데 너네 이 문제에서 하나 해석을 못 해가지고 뒤지게 깔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 뒤에 문제 나온다. 미리 좀 알아둬라. 그럼 여기는 엘니뇨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고온 다습하는 거고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져? 무지막지하게 건조하고 온난 건조하죠. 여기가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가 저기압. 여기 지역이 고기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원래는 고전데 지금 고저 거꾸로 바뀌었어. 고저가 저고로. 너네 이 엘니뇨 평상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고기압 저기압 표시 잘 해놓으세요. 그래야 문제 풀기 쉽습니다. A해역에서 표충수온이 평상시보다 높다. 왜? 용승이 안 일어나서. 엘니뇨니까. 인도네시아 연안 여기입니다. 자, 연안에선 가뭄과 산불 피해가 빈번하다. 왜?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뀌었잖아.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한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봐봐. 여기. 고온이죠. 안 일어나. 그렇죠? 정답은 기억력 3번. 넘겨. 396번. 자, A하고 B가 있는데 이게 고기압이라면 그치?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라면 평상시야. 됐어? 그런데 지금 현재 뭐라고 나와 있어? 표충수온이 올라갔어. 빨갱이. 표충수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용승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 이거 엘니뇨예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틀립니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의 세기가 약하죠. 이응 엘니뇨 약해. A해역에서는요 평상시보다 하강기류라고 했어. 야, 고기압으로 바뀌었으니까 하강기류 맞잖아. B에서는 평상시보다 용승이 안알발. 정답 2번. 398번 온실기체 방출을 제한하여 라고 돼 있어. 엘니뇨를 방지한다? 얘들아, 이거하고 온실기체는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다른 말로 신재생 에너지, 지구온난화 완화시킨다. 왜? CO2를 감소시키니까. 그 다음 과잉 방목과 산림업체를 제한하고 숲을 보존한다? 그러면 사막화 진행을 억제할 수 있지요. 정답은 니은디. 몇 번? 4번. 자, 그 다음 397번
지구 환경 변화로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구 환경이 변하면 우리 좋대요. 그 얘기죠. 지구 온난화로 해안 저지대는 침수 위험. 맞아요. 사막화가 심해질수록 농작물 재배 가능 지역은 감소. 엘니뇨가 강해질수록 지역별 가뭄과 홍수 피해가 더 커진다. 맞네. 기상 이변 현상이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399. 자, A는 봐봐. 온실기체 감축을 적극 수행했어. 그러면 2100년대 대기 중 CO2 농도가 540밖에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이 지금 CO2 농도가 415야. 아, 적극 수행해도 내가 많이 줄여도 지금보다 높다 이거야. 그쵸? 근데 만약에 적극이 아니라 그냥 감축이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쵸? 얘는 조금 줄인 거, 이거 많이 줄인 거. 그 다음 현재 추세로 온실기체 배출을 하게 되면 일단 얘가 적극적으로 줄였어도 540이야? 맞아? 그 다음 아무런 짓거리도 안 해? 그러면 얘보다 크고 얘보다 더 커야겠지. 최대값이죠. 됐죠? 자, 해수면 상승률은 A가 B보다 낮겠죠. 여기가 더 많을 거야. 제일 많은 건 C가 되겠고. A씨의 지구의 평균 기온은 2024보다 높다. 왜? 대기 중 CO2 농도가 지구보다 높아서 전부 다. 자, A씨 중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C가 가장 높다. 맞네요. 정답은 4번. 넘겨. 쉬운 건 빨리빨리 해야지. 자, 400번입니다. 아이씨. 됐다. 자, 스타이로폼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뭘로 취급하는 거야? 지구 같은 행성들로 취급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여기는 받고 바로 방출하지. 그치? 흡수한 걸 저장하는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재흡수하거나 그런 장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B에 해당되고 처음 온도는 같지만 낮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입니다. 그래서 36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 온도 일정한 건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복사 평형. 왜?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100이라고 하자. 근데 여기는 100이야? 잘 봐.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방출해. 이거를 방출할 때 다시 재흡수하죠. 요거. 그래서 흡수한 게 이게 100이라면 이건 100보다 훨씬 많죠. 됐어? 그래서 이게 A야. 그래서 A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먹는 게 얘보다 B보다 A가 훨씬 많아. 그러면 흡수하는 게 많으니까 방출하는 것도 많아서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이죠. 여기. 됐죠? 자, 1번. 상자 B는 니은이죠. 틀렸네. 상자 B는 복사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30분 이후에 하죠. 근데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모르지. 얘들아 봐라. 35도 다음에 36도가 된 게 공교롭게도 30분인지 28분인지 25분인지 그건 몰라요. 아무튼 30분 앞에 아니면 이후 그때 복사평형 됐다라고 유추할 뿐입니다. 상자 A의 셀로판 종이는 온실기체. 맞네요. 3번. 오른쪽 볼게요. 이 문제는 좀 조심해라. 왜? 이거 기온 아니야. 기온 편차야. 뭐라고? 기온 편차. 기온 편차는요. 기온의 평균과의 차이를 기온 편차라고 하죠.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한다라고 해서 맞아요. 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자, 북극, 열대, 남극 전부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평균 기온의 변동폭은 남극 지역이 북극 지역보다 크다라고 해서 작죠. 남극 지역은요. 여기 초록인데 이거 봐봐. 어마무시하지. 그럼 북극 지역과 열대 지역의 평균 기온 차라고 했어. 자, 이거 조심해. 이건 편차고요. 이건 기온차입니다. 1980년대 볼게요. 여기죠. 어이? 여기는요. 여기는 거의 지금 현재 보면 평균과의 차이가 살짝 증가한 상태. 그럼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요 상태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여기 적도, 여기 극지방. 여기가 온도가 높아서 그냥 평균 30도라고 하자. 여기는 온도가 낮아서 평균 한 15도라고 하자. 됐어? 됐니? 그러면 지금하고 거의 평균하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올 거야. 여기 있는 숫자는 내 맘대로 한 거야. 그러면 1980년대 기온차는 몇 도 차이나? 15도씩.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2000년대죠.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얘도 온도가 올라가고 얘도 온도가 올라가. 근데 온도가 올라간 정도를 봐봐. 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열대 지역이 빨간색이죠? 여기부터 해서 빨간색 올라간 거하고 여기부터 해서 파란색 올라간 거 비율 봐봐.
누가 더 높아? 빨갱이가 더 높아? 파랭이가 더 높아? 파랭이가 더 높지. 이게 증가하는 비율이 더 높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게. 이걸 못 풀어. 이걸. 자, 위에는 30도야. 아래는 15도야.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증가하는 비율이 아니 잘못됐다. 얘는 증가하는 비율이 요만큼 증가했고 얘는 증가하는 비율이 이만큼 증가했어. 그럼 아까는 이만큼 차이였는데 지금은 이만큼의 차이지. 차이가 오히려 줄어들었지. 그렇지?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이고 니들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뭐라 할 거야? 숫자를 써주려고 그래. 잘 봐.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증가했니? 야, 한 0. 얼마 증가했지? 한 0.3 정도? 그럼 여기는 0.3도 증가했으면 30.3도다라고 해도 되지. 그 다음 여기부터 해가지고서 얘는 얼마 증가했니? 라고 하면 야, 잘 봐. 한 0. 야, 여기까지면 대략 이거 얼마야? 한 1.5? 대략 1.5 정도 증가했겠지, 대략. 이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0.5도 증가했다고 할게. 그럼 1.5도 증가했으니까 16.5도야. 그쵸? 그럼 얘 차이가 얼마니? 14도죠. 맞지? 정 안 되면 이렇게 해도 하라고. 응? 자, 그래서 1980년도보다 2000년대 작습니다. 이거 많이 틀려. 여기는 기온이 아니야. 오, 기온이 아니야. 기온 편차야. 자, 그 다음 401번입니다. 자, 401번은 해수면 상승의 원인 빙하의 융해와 해수의 열팽창입니다. 해수, 바닷물이 열받아서 부피가 커지는 걸 열팽창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빙하 융해와 해수 열팽창은 해수면 상승의 원인 맞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극지방의 햇빛 반사율은 증가했을 것이다. 감소했겠지. 왜? 빙하 감소했으니까. 그렇죠? 해수의 평균 수온은 2005년에서 2010년이라고 했어요. 여기야, 여기. 그렇죠? 2010년에서 2015년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쓱 평균 수온이라고 했어. 자, 여기 증가하는 비율 봐봐. 여기 증가하는 비율 봐봐. 야,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는 증가 비율이 얘가 크지. 그치? 증가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평균 수온도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몇 번이야? 3번. 403번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가면서 여름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 겨울은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 봄하고 가을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됐습니까? 봄의 시작이 점점 빨라지죠. 봐봐, 빨라지고 있잖아. 여기 봐봐, 빨라지고 있죠. 지금 현재 나중에는 1월 중순부터 봄이래요. 2090년대. 지금 2015년이니까 2090년 되려면 65년 남았네. 65년 후에는 우리 예빈 할머님 어르신 맞잖아. 어르신 맞잖아. 그치? 65년 후에는 어르신이네. 지금 몇 살이냐 그러면 너? 80 몇 살이네? 우와! 그치? 자, 미안합니다. 난 그때 없겠죠. 자, 봄의 시작이 점점 빨라집니다. 아열대 식물의 재배 가능 지역이 북상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사과가 특산품이거든. 근데 이 사과가 한 2040년대 정도 되면은 강원도 특산품이 된대. 너네 그거 알아? 제주도에 바나나 파는 거 알지? 바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귤. 제주도에 귤 팔잖아. 그 귤이 어디까지 올라오는 줄 알아? 제주도 특산품이만이 아니야. 남해 지역에도 팔고요. 남해 이제 배 타고 올라와서 위쪽. 그다음 지금 하우스에서 경기도 일산 근처에 가면 하우스에서 하우스 감귤 팔아요. 경기도 일산 서울 위쪽. 대박이지. 장난 아니야. 여름의 길이 변화는 봄의 길이 변화보다 크다라고 있어. 봄은 거의 변동이 없잖아. 근데 여름은 무진정 많이 바뀌었죠. 정답은 니은디귿입니다. 4번. 넘겨. 자, 404번입니다. 아이 목말라. 자, 복사편을 이루고 있는 지구의 열수지라고 돼 있어. 이수지 아니야. 열수지야. 자, 그러면 묻지 말고 따지 말고 100개, 30개 반사시키고 70개 흡수. 그럼 70개 흡수했으니까 반표하는 거 70개. 그러면 이제
우주에선 70개 흡수, 70개 방출 됐지만 대기부터는 아니야. 여기 빈 공간 채워야 돼. 흡수한 거 얼마니? 라고 하면 25, 129죠. 써보자. 25 더하기 129. 그렇다면 방출하는 것도 얼마가 나와야 돼? 129가 나와야 되죠. 그럼 129가 나오려면 기억 더하기 C가 되겠네. 기억 더하기 C.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지표 쪽으로 넘어갑니다. 지표는 흡수한 게 얼마야? 45 더하기 C죠. 45 더하기 C. 됐죠? 되니? 그럼 45 더하기 C가 곧 방출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방출하는 게 133이에요. 와, 산수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야 그러면? 88? 88이다. C가 88이에요. 써볼게. 88. 그럼 요게 88이야. 얘들아, 그러면 산수 좀 해봐. 이거 154, 88, 66이네. 그럼 이거 66이네. 그럼 재밌는 거, 이거 134에서 129를 흡수했죠? 이쪽으로 보내했습니다. 129를. 그럼 나머지 4개를 이쪽으로 보내야지. 4 더하기 66에서 70이 되는 거죠. 됐죠? 자, 66은 기억이다. 그렇다. A는 대부분이라고 했어. 얘들아, 요 흡수하는 게 적외선이라니까? 그럼 A는 주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일부. 그래서 대부분 가시광선이죠. 그 다음 온실 효과로 B가 증가하면 이렇게 했어. B가 증가하면 자, 알바 흡수하는 게 많아져. 그러면 여기서 방출하는 게 많아져. 지표가 흡수하는 게 많아져. 지표가 방출하는 게 많아지죠. 그래서 B가 증가하면 C도 증가하죠. 맞네요. 그렇죠? 정답은 기억 디귿. 자, 406번 이거 외워주면 편리하다. 내가 이런 거 나오면 위부터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고, 저, 고, 저, 고, 저. 이걸 고저 이렇게 외워야지. 저걸 저거 외우면 조토더망. 자, 그러면 니네 알죠? 북반구 빼놓고 여기는 빙하 때문에 얘는 고기압 역할을 잘 못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고기압 역할을 많이 하는 요 지역과 요 지역에서 바로 A가 커요. 이 A가 뭡니까? 증발량. 증발이 커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 저기압에서는 뭐가 커요? 강수량이 크겠죠. 그래서 위도 30도 지역을 봐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맞죠? 어휴, 1년 내내 뭐가 되겠어? 연중 중위도 고압다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맑은 날씨야. 여기가 바로 자연적인 사막이 발생하는 지역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육지면 사막이고요. 바다면은요. 바닷물에서 물의 적어. 그럼 소금기가 많겠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염분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A는 연간 증발량이다. 맞아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적도보다 위도 30도에서 크다. 맞습니다. 얘들아,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크다? 크다는 얘기는 0보다 크다? 그럼 이걸 넘겨? 아,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거.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거.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많은 거. 맞죠? 그 다음 사막한 위도 30도 부근보다 위도 60도 부근에서 아날바라죠. 정답은 기억님. 몇 번? 4번. 자, 405번.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현재 2배가 되었을 때라고 했어. 그럴 때 지표 기온 변화량이라고 돼 있어. 자, 2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봐. 적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극지방은요. 북반구 18도가 상승한대. 남반구 대략 6도씨가 상승한대. 그렇죠? 우와. 됐죠? 그럼 니네 그거 알지? 아까 여기를 평상시 30도라고 하자. 그 다음 여기를 평상시 뭐 10도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대략적으로 뭐 한 1, 2도 증가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거의 일정해. 얘는 일정해.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20도 정도 차이가 나지. 몇 도 차이나? 20도. 맞지?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되면 이 18도가 18도 증가해서 28도 정도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거 숫자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는요 20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2도 차이밖에 안 나지. 우와. 맞지? 위는 살짝 올라가고 적도. 그 다음 극지방은 확 올라왔잖아. 온도 차이가 확 줄어들어. 맞니? 됐어? 이거야 이거. 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은 현재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맞죠? 에? 작다라고 해야죠. 왜? 온도 차이가 줄어들었으니까. 현재는 온도 차이가 20도.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온도 차이 2도. 작죠. 이거 좀 어렵다. 자, 그 다음
지표 기온 변화량은 북반구가 남반구 크다? 18도, 6도 맞잖아. 그 다음 온난화는 저緯도보다 고緯도에서 크게. 왜? 변화량이 크니까. 정답은 니은디귿 4번. 407번 엘니뇨 라니냐라고 했어. 엘니뇨는요, 요걸 엘니뇨라고 합니다. 잘 봐. 평상시 때 여기가 고, 저. 이게 평상시야. 이거 누가 봐도 동풍이죠. 그죠? 그 다음 엘니뇨일 때는 여기가 저, 고구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거 누가 봐도 서풍이죠. 그쵸? 그 다음 여기가 동태평양의 슈퍼고기압, 슈퍼저기압이 돼서 서풍이 무지막지하게 강해져. 이게 라니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무역풍 약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무역풍 약화라고 해. 약화. 이건 무역풍 강화라고 합니다. 무역풍 강화. 그래서 외울 땐 원래 강하냐 이렇게 오거든. 강하뇨 아니야. 강하냐.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볼게. 얘는 무슨 풍이라고? 요거 동풍. 얘는 무슨 풍계열? 서풍. 얘는 무슨 풍계열? 동풍. 근데 지금 현재 뭐라고 했어? 서풍 플러스라고 돼 있어. 이게 플러스네? 서풍이네? 서풍이니까 엘니뇨. 동풍이 세졌네. 여기. 이 B. 그럼 여기가 뭐에 해당돼? 라니냐. 됐죠? 자, 무역풍의 풍속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무역풍은 이거잖아. 이게 평상시. 동풍 계열 아니야. 그럼 동풍 계열은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를 하라고 했으니까. A였을 때 적도 부근 중앙 태평양에서 동풍이 평년보다 약하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서풍이 강하다. 동이어는 동풍이 약하다. 동이어는 무역풍이 약하다. 이거 엘니뇨죠. B는 엘니뇨다? 라니냐죠. 정답은 1번. 마지막 장 408번. 자, A하고 B 둘 중에 하나는 엘니뇨 발생 시기다라고 돼 있고요. 문제 잘 보세요. 표충 수온차라고 돼 있어. 수온차. 서쪽에서 동쪽 빼래요. 서쪽에서 동쪽 빼래요. 그러면 A 한번 보자. A는 서에서 동쪽을 뺀 게 0보다 커. 그쵸? 그럼 뭔 얘기야? 크니까 이게 커. 그럼 서쪽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무진장 크고 얘는 좀 작아. 그러면 서쪽하고 동쪽의 차이가 크고 여기는 서쪽하고 동쪽의 차이가 작아. 이거 일반적인 상태야. 근데 여기는 왜 작아요? 라고 하면 동쪽 수온이 증가했기 때문에 용승이 안 일어나서. 요거는 이렇게 가야겠다. 그냥. 차이가 작고 차이가 크다. 차이가 크면 원상태. 현재야. 일반적인 상태야. 이게 평상시. 근데 얘 같은 건 어떻게 됐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엘니뇨. 됐죠? 그럼 동태평양 수온이 왜 증가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용승이 안 일어나서. 자, 엘니뇨 발생 시기는요. B입니다. 페루 연안 해역, 이게 동태평양이야. 용승은 A가 B보다 강하다. 평상시니까. 맞죠?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강수량이라고 했어. 자, 평상시 때는요. 고기압입니다. 서태평양 고기압이야. 내가 이렇게 오라고 했죠?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 평상시 때는 고저야. 이게 A야. 그 다음 동태평양, 서태평양이 되고 이게 엘니뇨가 됩니다. B가 되면 여기가 저로 바뀌고 여기가 고로 바뀌어. 그래서 흐린 날씨, 맑은 날씨, 맑은 날씨.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무역풍. 얘는 무역풍이 약해졌으니까 이 서풍계야. 됐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서 하면 안 틀려요. 그래서 강수량은 누가 더 많습니까? 라고 해서 여기 찾는 거죠. 강수량은 처음이 더 많아요. A일 때가 많습니다. A가 B보다 많네? 맞죠? 정답 니은디가 5번. 410번 추세선이라고 돼 있어. 평균이란 얘기야. 응? 지금 몇 분인데? 넌 뒤로 조용히 들어가. 자, 최근 30년 동안 이 해수면,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어. 1년에 2mm잖아. 30년이면 곱하기 30 하시면 되죠. 60mm가 상승, 다른 말로 6cm 상승. 끝. 마지막 두 문제. 아니다. 몇 문제 안 남았고. 자, 411번 볼게요. 평상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나가. 자, 평상시면 여기에 용승이 일어나고 여기에 무역풍 때문에 이쪽으로 바닷물이 이동해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는 거야.
맞죠? 그런데 엘니뇨 발생 시라고 했어. 그럼 이 바람이 약해져. 그럼 여기 있던 녀석이 그리고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에서 고기압 저기압으로 바뀌었지. 그렇죠? 바람이 이쪽 계열이 더 많아. 그럼 여기 있던 바닷물이 이쪽을 채울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용승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서 또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라고 쓰시면 되겠고 페루 연안이니까 여기야. 여기에 뭐라고 쓰면 돼?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페루 연안 같은 경우에서는 얘들아 용승이 둔해지고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지죠. 내 문제에서 지금 하나 따져야 될 게 어디 사라졌지? 잠깐만. 뭐 하나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디 있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다. 야,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 이걸 니네가 헷갈려 해. 여기는 동태평양이야, 서태평양이야? 서태평양이야. 여기는 동태평양이야. 선생님, 왜? W인데요. W인데요. 웨스트 아닌가요? 지랄.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태평양 한가운데 날짜 변경성 있다고 했지. 여기야. 됐어? 니네 이제 요거 알아둬.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갈수록 지금 현재 이거다.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W 값은 감소하고 E 값은 커지고 있어. 말 잘못했다. W 값은 증가하고 E 값이 줄어들고 있다. W 값은 증가하고 E 값은 줄어들고 있어. 이럴 때 서쪽으로 가는 거야. 동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뭐야? 동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동쪽으로 가는 거야. 됐어? 됐니?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거꾸로 썼구나. 야, 이 바보네. 잘 봐. 동경값이 증가하고 W 쪽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쪽으로 가는 거야. 반대로 썼어요. 맞지? 여기가 서태평양이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동경.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에 영국이 있어.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에 우리나라 있어. 동경 135도. 이쪽으로 쭉 가면 180도. 그럼 여기가 동경 180도.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서경 180도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서쪽으로 줄어들어. 이거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서태평양이고 이걸 보고 동태평양이라고 하면 조투도망이야. 알겠어? 구분 잘해놔 이거. 이거 고2 애들도 많이 풀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409번입니다. 자, A였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응 정책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연간 온실기체 방출량이 점점 살짝 증가하면서 거의 일정이죠. 그럼 지금보다 뜨거운 상태를 유지할 거야. 맞아? 그래서 해수면 높이는 일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겠지. 자, 그 다음 B입니다. B일 때 화석연료 사용량은 2100년이 현재보다 적을 것. 왜? 온도 떨어졌잖아. 맞아. C일 때 210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기준값보다 낮겠죠. 지금보다 1.5도 억제했으니까. 됐죠? 정답은 니은 2번. 412번입니다. 자, 여기에 해수의 pH가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바닷물 속에 H 플러스가 얼만큼 많으냐 적으냐 그걸 수치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pH라고 해요.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잘 봐. 2013년에 보니까 2013년에 8.068로 pH가 증가한 거니 감소한 거니? 감소한 거지. 그럼 니들이 흔히 착각하는 거.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감소하면 산성도가 약해졌다라고 착각하거든? 아니, 산성도가 커진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해양산성화라고. 이거 좀 외워줘야 됩니다. pH가 작을수록 산성이 강한 거야. 이거 좀 어려워요. 화학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럼 왜 산성도가 왜 강해졌습니까? 이유는 간단해. 바로 뭐 때문에? 해양산성화가 강해진 이유는 대기 중 CO2 농도가 증가해서 그래. 그러면 해수에 용해되는 용해율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집어넣어서 들어가서
바로 뭘 만들어? 탄산을 만들어. 탄산. 탄산이 뭐예요? H2CO3를 만들겠죠. 그치? 그래서 요게 H 플러스 만들죠. 그래서 해양이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요 산호처럼 석회암 성분 같은 거, 조개 아니면 랍스타, 되게 맛있는 대게, 킹크랩 다 껍데기가 석회질 물질이잖아. 다 녹아버려. 알겠어? 그래서 되게 맛있는 대게 영원히 못 먹어요. 알겠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어요.